오늘은 심종림 영가님의 5세 5번째. 보상 울지 마요. 벌써부터 울면 어떡해. 아이고 올 때 5주나 지났는데 아직도 울면 어떡해. 5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광복절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3.1절도 굉장히 길이고 광복절도 굉장히 길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국을 언제 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심종림 명가님 그냥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나 아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도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극락이라는 게 그냥 좋은데 천상이 아니에요. 공부가 좀 필요한 이유가,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반드시 태어나서 거기서 부처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 관세음보살님도 대세주보살님도 다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큰 성인,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심종림 영가님 극락세계 왕생하라는 이유는 부처님 되세요라는 거예요. 부처님, 영가님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방에 그냥 부처님 딱 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들한테 성불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성불하세요, 법회 다 끝나고 성불하세요 라는 거는 정말 성불하라고, 부처님 되라고. 이게 가치관, 우리 불교 불제자들이 갖는 가치관이잖아요. 나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리라. 절에 재미로도 다닐 수 있고 남들이 다니니까 다닐 수도 있고 소원을 빌려 다닐 수도 있는데, 이 가치관이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출가도 하고, 이 덕상 스님처럼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그 전방에는 이렇게 하루 10시간, 12시간, 8시간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좌선하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가만히 앉은 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고 두드리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스님들이 굉장히 눈치를 줘요. 그 스님들이 예민한 스님도 많거든요.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움직이고 꼼지락거리고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스님도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래서 버럭 성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눈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통해보겠다고, 이번 철에 한번 도통해보겠다고,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안 되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안 되네. 등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등력을 해야 돼. 등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등력하면 통증에서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두 탁 잡으면 딱 산매에 들어서 아픈 느낌이 안 나고 계속 화두 일념이 될 거라는, 그래서 등력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건데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야 이게 아픈 거는 계속 아픈 거거든요. 이게 산매 한 번, 두 번, 몇 번은 그 아픈 것도 잊고 집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어려워, 등력해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치관, 나는 성불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내던지고 속세의 삶을 내던지고
뭐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 없진 않아. 없진 않아. 없진 않아. 살면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런 것도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보면. 얼마나 솔직해. 보통 스님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솔직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깨달음 얻어야겠다는 게 더 크니까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내던지고, 뭐 집이나 재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내던지고, 다 내던지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게 가치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심종리 명가님도 불제자 극락왕생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제를 계속 또 지내고 백중 때마다 또 하고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 백중기도 이런 것들도 절에 와서는 알았지, 절에 오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황룡사 이렇게 하니까 매주마다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절에 다니면 그냥 대충 다니고 말아요. 이것도 역시 가치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 백중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극락왕생 시켜야 돼요.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득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출가해서 불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렇게 그 법당도 넓히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면 활동들을 부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더 환희롭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광복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국을 언제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했어요. 8월 15일에 이제 7월 17일에 헌법 만들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어요.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이제 헌법 만들었거든요. 제헌절 하잖아요. 제헌절 7월 17일. 그리고 이제 그 헌법 만든 걸 가지고 해서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한 게 8월 15일이에요. 45년도에 해방을 했는데 3년 동안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없었어. 미군이 정부를 대체했죠. 그래서 그러면 1948년을 이 건국을 했다.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전에 경술국치가 1910년이잖아요. 1910년부터 48년은 뭐지 그러면? 어느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인가요?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우리나라 아니잖아. 저 건국이 있다면 일본이잖아,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45년부터 48년은 미국, 48년에 건국. 이런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1919년에 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이때를 건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를. 임시정부 수립했잖아. 임시정부 만들었잖아. 그 1919년 이전에는 여러 군데에 여기저기 만주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던 것들을 3.1운동, 3.1절도 중요해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고 만세 하니까 만주나 상해에서 이제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기 받은 거예요. 야, 우리 통합하자. 해가지고 통합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그때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1919년이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1987년인가요? 그때 헌법 9번째인가요? 9번째 헌법을 수정할 때 1919년에 건국하는 걸로 해놨다고. 그럼 19년에 대한민국이 시작이 돼서 48년에 다시 이제 정부를 수립한 거죠. 근데 건국을 48년으로 놓고 보면 이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 점령을 합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1910년부터 19년 사이에는 뭐냐?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빼앗긴 이런 거고, 우리 스스로 19년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어쨌든 저항을 계속 하다가 일제 했는데, 만약에 이 1910년부터 45년도까지를 일본이 그냥 점령한 거다, 일본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독립운동한 건가? 독립운동한 건가? 테러인가? 테러리스트인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48년에 건국을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앞전에 독립운동한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또 일본의 친일 세력들은 정당화되는 거죠. 우리 친일해서 어쨌든 잘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군수고 면장이고 뭐 그 옆에서 이제 경찰 뭐 해주고 그 옆에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다 사실은 나라를 잃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때도 면에서 근무하고 면서기 하고 뭐 경찰하고 군인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라를 잃은 판에 왜 내가 거기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내내 하면서 일본 시중을 드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10년부터 45년 동안에 똑똑한 국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나 똑똑해서 충분히 공무원 될 수 있지. 나 사시 합격하고 고시 합격해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왜 안 해? 내 일본 놈들의 앞잡이가 될 수는 없지. 저 나라를 빼앗은 저놈들의 앞잡이가 될 수가 없지. 내가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농사 부쳐 먹더라도 일본에 부역을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았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개념 없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언제 또 해방이 되겠나, 뭐 해방될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은 엄청 크고 지금 너무 일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공무원 해가지고 군인도 되고 또 경찰도 되고 또 판사도 되고 그 면서기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한 건가요? 아니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했다고는 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잘한 건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아, 내가 일본에, 우리 조상님이 일본에 부역하셨네?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 외놈들에게 부역하지 않고 지역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존심 하나에 버틴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가치관이잖아요. 건국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1919년으로 하느냐, 이러면 1919년 나라를 이렇게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독립한 사람들은 정말 영웅이 되는 거고, 아니 48년으로 건국절을 해버리면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은 정당한 거고, 그 부역 안 하고 독립투사 해가지고 그 패가망신 해가지고 그 자식 잃고 대가 끊긴 사람 많아요. 독립운동 하다가. 그리고 독립운동의 자손들이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친일하다가 잘 사는 사람들 많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치관이잖아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제주 4.3 사건도, 아니 그게 정부가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지. 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시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명만 그런 거지. 그 수만 명, 2만 명, 3만 명을 전부 다 학살해놓고 그게 모두 다 이 빨갱이들 때문에 빨갱이 소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로당의 조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러면
4.3 사건에 돌아가신 2, 3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빨갱인가?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관에 이렇게 시험도 못 보고 한동안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정부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 그 어마무시한 옆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복권이 되지 않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제 노무현 정부 이런 때 이제 다 복권해주고 다 이제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다 해주고 그랬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빨갱이가 시킨 거다. 5.18도 빨갱이가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정당화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뒤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깨달음을 이뤄서 부처가 되겠다. 이게 부처가 될 수 있고 안 없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3계 6도를 진짜로 벗어나서 부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 극락왕생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열정이 일어나서 열심히 내가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심종림 영가님, 진짜 악도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한 곳으로 태어나면 어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덕을 지어서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라도 이 극락세계로 꼭 보내드려야지. 부처님 제자로 꼭 만들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믿으면 49제를 믿고 윤회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게 된다고요.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열정이 안 일어나요. 그런 그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설사 없다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이제 세상을 풍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죠. 집에서도 지장경 독송하면서 막 이렇게 좋은 곳에 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겠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 제가 부처님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게 사찰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급식도 하고 맨날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열정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동네 감자나 심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막 이렇게 불사를 생각 이렇게 되고 있어. 저도 살면서 의미가 있고 참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내가 황룡사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모두 다 가치관에 해당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종림 영가님 정말 극락왕생 꼭 하시고,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뭐 쟤 지낼까 말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쟤 지낼까 말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안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초제 막제만 지내지 뭐. 초제 막제만 지내. 초제 막제만 지내도 훌륭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그래도 7번을 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마음을 또 낼 수 있죠. 또 보살님은 7번을 지내더니 도진이 100제까지 또 지내겠다라고 그래. 하다 보면 100제도 지내고 1년이 지나면 1년 천도제도 지내고 또 3년이 지나면 3년 천도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러죠. 그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갈 때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지 또 이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공덕을 쌓더라도 더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있죠. 요즘에 제가 산을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건강해지는 거, 힘이 솟는 것 같아. 또 같이 가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도 오늘 명진거사가 막 그렇게 거의 달려오듯이 따라오더라고.
명진거사가 요즘에 한 20kg가 늘었대요. 그래서 그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산에 계속 운전해주면서 따라다니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못 따라오고 뒤에서 헥헥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내 뒤를 막 추월한 듯이 막 다니면서 스님요? 제가 어제 오후에도 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도 이렇게 그 이파산에 가가지고 혼자 따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걸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것도 부족해서 따로 또 혼자 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명진거사도 며칠만 다니니까 벌써 체력이 달라졌대잖아. 경매보살님도 좀 한 번만 겨우 한 번 따라다니고 그 지쳐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러지 말고 매일 같이 시간이 되면 7시에 오셔가지고 그 양숙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겨우 한 번 하고는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이제는 좀 덜 더워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많이 쬐잖아요. 밤새 에어컨 틀고 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산에 가서 땀을 쫙 빼는 것이 오히려 에어컨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어컨 쓰기 힘들잖아. 근데 그 산에 갔다 오니까 에어컨 마음대로 써도 돼.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산에 가야 돼.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어도 아이 살찔까봐 뭐 할까봐 안 먹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산에 열심히 다니면 맛있는 거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 요가 같은 걸 잘하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요가 같은 걸 잘하면 오전이나 오후에 내가 요가 수업을 막 지도를 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웃어요? 저도 한때 요가를 좀 했었어요. 저도 한때 20대에는 그래서 선방에 다니면서 방선하고 나서 1시간씩 요가를 하고 했거든요. 뭐 살이 불어서 이제 못하는데 아니면 태극권 같은 거, 우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늘 했었는데 그래도 뭐 등산이라도 산이라도 등산보다는 산책이에요. 산책이라도 7시에 오전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장안거사님도 내일부터 나오세요. 같이 좀 다니자고요. 사람 많으면 봉고차 2대 가면 되니까 같이 다니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으면 오후에도 또 만들어가지고 저녁 야간 산행도 만들까? 밤 8시, 뭐 7시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산행도 만들어가지고 또 산에도 가면 1시간 딱 걷고 나면 정말 상쾌하고 숲속을 이렇게 10분이라도 걸어도 괜찮아. 아까 최영숙 보살님한테 가자 했더니 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못 걸어요 라는데 그 산이 좋은 게 가파른 데는 있지만 가파른 데를 안 가면 돼.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낮은 데로만 다녀도 저는 숲속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톤치드가 그냥 막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열정들이 합해지면 그러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황룡사도 그 49일 동안 정말 많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백중날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하지? 이 49일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제가 이제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할 거고요. 또 올해가 또 지나면 내년 봄에는 또 천지개벽할 만큼 많이 또 변할 거예요. 또 1년이 지난 또 황룡사, 2년이 지난 황룡사는 또 그만큼 또 변할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황룡사가. 그런 것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도 많이 변할 거예요. 정말 불국토로 더 나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 심정림 영가님 5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